월요일장이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오늘도 강한데요. 어떤 포지션 잡아볼까요? 자, 오늘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일단 급락장은 역시 기회였나? 오늘 또 지난 거래일에 그 조정이 무색하게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고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3,800포인트 코스피의 상승을 예견을 했는데 네. 과연 올해 안에 좀 도달 가능할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역이 된다면 반도체가 12월까지는 계속 추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조정이 매수 기회였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수 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업종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가팔랐다는 부분들, 그 부분이 조금 찜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 조정도 상당히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포함해서 반도체 톱톱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좀 너무나 가팔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얘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한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소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추석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래도 오늘 반등하거든요. 네. 외국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이사님 말씀이라면 지금 두 종목 다 보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매력적인 종목이 이 두 종목 안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월 말과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두 종목 다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거 욕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을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기다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2만 원 정도 일단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폭을 좀 깊게 잡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저가 매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싸게 사는 관점에서 조정폭을 좀 깊게 보는 부분들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각각 8만 원, 32만 원의 어떤 가격 조정폭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월말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 관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석 이후로 조금 느긋하게 연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포트 재정비의 어떤 시간을 가져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만약에 추석 연휴 끝나고 반도체 섹터에 기회가 온다면요. 지금 조금 더 단기 이평선 딛고 잘 버티는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극히 주관적으로는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으로는 하이닉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삼성은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사실 반도체만 보게 되면은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하이닉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HBM 관련돼서도 뭐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관련돼서도 단연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분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2분기 디램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요게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가 더 많이 찍히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단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더 매력이 있는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성장폭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말씀하고 싶지만 그래도 네. 주가상으로는 하이닉스에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다. 네, 지금 판단은 그러시고요. 소부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거의 대부분 다 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0.1%라도 네네. 빨간불을 켜는 소부장이 굉장히 많은데 소부장이 조금 더 오늘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선은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도 관망이에요? 최근 계속 보면 소부장 쪽이 더 탄력이 컸어요. 맞아요. 컸었기 때문에 뭐 소부장이 당연히 매력적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투톱이 만약에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쪽이 그러니까 반도체 투 쪽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소부장도 대장이 가져야 갈 수 있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덥석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글쎄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도 그렇고 소부장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놓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놓친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뭐 예상 제가 말씀드린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기간 조정으로 끝이 나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따라잡는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지금까지 상승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추후에 어떤 기회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조정이 나와도? 근데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종목 상담 방송 나가보면은 이게 꼭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가격 여기서 내가 수익 본 거에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싫으신 분들은 네. 그냥 수익 실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반도체 생각보다 조금 비관적이신데요? 아니 비관적인 게 아니고요. 이게 경험상 그러니까 그 전말까지 반도체를 좀 좋게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게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여기 흔들리신 분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흔들릴 것 같으면은 지금 수익 많이 났을 때 그냥 팔고 추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네.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반도체 추세 상승은 예견하시지만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취향에 따라서 이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네이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폭풍 질주를 한다. 사실 네. 이거 단기적인 이슈일 줄 알았는데 웬걸 세상에 너무 잘 가네요. 근데 이게 더 잘 갈 건가 봐요. 두 나무를 합치면서 뭔가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아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동력을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렇게 증권가가 또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네이버의 주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뭐 6월달 고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이요? 네, 6월달, 6월. 다음 6월이요? 아니요, 올해 6월. 올해 6월달에 29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아, 올해 전고점까지는 갈 네. 거다. 네. 6월달까지는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게 그 두나무와 협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코인이잖아요. 그럼 코인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단계가 축소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매수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은행에서, 그러니까 저는 코인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이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코인을 또 매수하고 이런 단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페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래소로 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에서 거래소를 옮기고 거래소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단계에서 한 단계 줄어들게 되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이제 두나무를 보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에서 바로 매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축소가 되게 되면서 어떤 유인책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단은 네이버가 조금 유리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그 카카오가
TF를 구성하게 되면서 좀 앞서가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두나무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고 이 발행한 코인에 대한 어떤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그 경기장이라 할게요. 경기장을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전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나무 인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나무도 뭐 계속 보면은 이게 못 먹어도 고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이버랑 이 합병이 네. 두나무한테도 네이버한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 이슈 안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까? 글쎄요. 네이버하고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합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희망회를 돌리게 되면은 추후에 IPO까지 혹시 나오지 않을까?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선을 쭉 길게 그어보게 된다라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서 중간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플랫폼 이게 가장 먼저 수혜고 그렇게 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후차적으로 봐지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오늘 하나투자증권, 미래증권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충분히 왜 그런지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아시다시피 두나무 쪽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네. 혹시라도 IPO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래에셋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합병법인 만약에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뭐 40에서 50조까지 예상된다 네. 하는데 미래에셋과 오늘 뭐 투자 증권주들 좀 영향 받는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영향 없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법안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이슈. 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당하고 야당에서 각각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TF를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여쪽하고 야쪽하고 이제 올린 법안에서 이제 충돌 있는 게 이거를 증권으로 볼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가 아직 내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증권으로 볼 건가 말 건가를 포함한 어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진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그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부분을 아마 추진하게 될 건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의 어떤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 정도만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도 주가 세던데. 그렇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강세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어떤 인수 이슈, 그러니까 합병이라 할게요. 합병 이슈 때문에 일단은 반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 반응이다. 네네. 네.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 약간 반등을 꽤 하는데요. 이게 뭐 추세적 상승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돌리는 상승도 아니고 정말 바닥에서 잠깐 반등하는 네네. 것처럼은 보이지만요. 그래도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부정적이시던데 이사님도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AI 관련돼가지고 오늘 마음 AI 정도만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AI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서는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AI와 스테이블코인이 같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 둘이 패키지로 같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 쪽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또 긍정으로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법안 추진에 대한 얘기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원전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추진된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조금 식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AI 쪽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주가는 약세지만은 앞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로봇은 오늘 계속 잘 가는데 네.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한 그 일정이 다가왔어요. 이제 9월 말까지만 네. 로봇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9월 29일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강한데 어떨까요? 추석 연휴에 로봇 섹터의 모습은요? 지금은 정기국회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 스타트를 끊었고 그 이후에 4.5일째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 봅니다. 물론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액체에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업종, 로봇 테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일째의 어떤 법안 기대감, 요게 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기국회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뭐 추석 전까지 아마 10월 1일까지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월이 바뀔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분기가 바뀔 때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9월 말까지 한번 시세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증권주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물론 뭐 두나무 인수합병 소식 때문에 증권주가 또 잘 가는 것도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이 또 거론되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증권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집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 또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처럼 3,800을 정말 간다면 네, 거래대금 상당히 또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드만삭스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냥 4천이라고 하지 왜 그냥 3,800이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4,000원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습 효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자, 과거에 소위 말하는 진보정부, 좌파정부에서 보면은 지수가 항상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1000포인트 갔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2000포인트 갔고,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3000포인트 갔거든요. 외국인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4000포인트 그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외국계 IB 대체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주 친화책.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 4,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이전에 어쨌든 학습에 관련해서 뭐 각기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각각 지수가 레벨업이 나왔던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그런 기대감을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는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는 기업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KCC 사례를 봤을 때 또 1위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기대할 만한 부분이 좀 낮겠죠. 물론 은행주라든지 쪽 같은 경우는 진행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국증권이네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 제가 헷갈리는데 부국인지 신형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쪽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말고 이제 배당 늘리겠다는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이제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네. 지주사도 똑같이 지금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지주사가 다시 갈 수 있는 그 이제 동력은 배당이죠. 뭐예요? 배당. 네. 왜냐하면은 배당 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너 입장에서 그렇고 대주주 입장에서 그렇고 소액주주 입장에서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 세제 개편으로 인한 어떤 종목의 어떤 상승 모멘텀 이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 세제의 어떤 혜택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당 세제 쪽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는 조금 더 배당 매력에 지금 네. 증권하고 지주사는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완주 하나 여쭤보자면 이슈가 지금 너무 시끄럽거든요. 이 노이즈로 인해서 이 보완이라는 테마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그냥 오늘 테마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네. 테마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그 2022년도에 이제 카카오톡 화재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주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시세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발성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이라도 잡는 건 약간은 지양하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